일단은 이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간에 화일간이 이 병화랑 정화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 병화 같은 거는 자연적인 그런 그 밝음 이런 걸 뜻해가지고 이게 태양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걸 의미를 해요. 인공적인 거. 그래서 이게 뭐 인공적인 불빛이니까 라이트나 레이저, 촛불, 뭐 모닥불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 일간 그 정축일주는 그런 촛불이나 레이저나 이런 그 플래시, 조명 뭐 이런 걸 뜻하게 되는 거죠. 일간 자체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축토를 보면 이 축토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이때 그 완전 한밤중이잖아요. 야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축일주는 이게 축이 어떤 축대를 의미해요. 차축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차축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그 촛대에 그 불꽃 불타는 양초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물상으로 보자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오밤중 야밤에 고요하게 조용히 타고 있는 그런 양초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좀 고요하고 이 정숙된 그런 모양이 좀 있는 거죠. 정축일주 자체에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축일주 특징은 기본 이게 그 1시에서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지금 일간이 놓였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그 정숙함, 고요함이 있긴 한데 이게 백호살에 놓여요. 일간 자체가 백호살. 백호살이 놓여가지고 이 백호살이라는 건 어떤 호랑이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호랑이. 백호살은 호랑이를 의미해요. 호랑이.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그런 에너지, 압축성, 그리고 백호살은 무슨 그 압축성, 압축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이게 빵 터지면 난리가 나는 그런 그 무시한 폭발력, 이런 전투력 이런 게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화를 우에 두고 있으니까 어떤 이 사주는 한 번 터지면 어마무시한 화염을 내뿜는 화염 방사기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좀 정숙하고 조용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한 번 이게 그 폭발을 하면 난리가 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성격이. 한마디로 그 더러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이 정축일주는 그런 핵폭탄을 터트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괴력, 능력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 사준에 백호살이 있다는 거는 유능이에요. 유능. 그래서 유능인자예요. 백호살은 유능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좀 더러운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사주 내에는. 그리고 이제 이 십성적인 걸 보면은 이 정축일주 같은 게 지지에게 식신이 되거든요. 식신. 축토가 이제 식신이 되는데 이 식신은 축토는 이게 토긴 토지만은 이게 아주 그 토 역할을 잘 못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축토는 이 겨울의 토잖아요. 겨울의 토. 근데 이 토는 사실 이 토는 화랑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올 때 강해지고 겨울이 올 때 약해져요. 이 화랑 똑같이. 화는 여름이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이 화기운과 토기운이 강해지고 겨울에는 똑같이 화랑 토기운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천간의 이 기토를 인묘하는 거거든요. 인묘라는 거는 기운 자체를 싹 끌어다 당겨가지고 이 묘지에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쳐들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고립시켜버리고 집어 넣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축일주는 이 일지에 식신이 있지만 이 식신을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적극적이게 많이 그렇게 쓰는 일주는 아니에요.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의 그 다른 일주 뭐 무신이나 뭐 이런 일지에 바로 이 식신을 둔 이런 형태의 다른 일주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 적극적인 성향, 쌈딱 같은
그런 성향이 비교적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신의 이 축토는 토의 기능이 이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토는 사실 토가 거의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식상을 이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축일주 자체가 그 백호살이고 여기 지장간에 편관 괴수를 두고 있어요. 이 편관 괴수를 두고 있고, 또 여기 또 지장간에 기토 상관이 있거든요. 아니 식신이 있으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식신으로 편관을 제살하는 형태의 일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백호살도 있고, 백호살 있으면 한 칼 하는 성격을 의미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식신으로 편관을 또 때려잡기도 하니까 이 편관도 호랑이에요. 이것 편관도 호랑인데, 호랑이가 맞네요. 정초일주. 이 호랑이 편관을 때려잡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완전 좀 한번 빡 돌거나 빡 치거나 그러면은 이게 완전 또라이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정초일주는 그 정도로 좀 독해지고 잔인한 그런 성격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열받거나 폭발하면은 그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괴력이나 그런 공격성, 폭력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격 성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놓였을 때도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능으로 가는 거예요, 백호살이.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식신으로 제살해버리는 형태니까 상당히 이게 잘났다로 가요. 잘났다 이렇게 똘똘하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당차다, 할 말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에 그런 말싸움이나 이런 구설수 이런 게 생겨도 이게 자기가 잘 맞서 싸우면서 잘 극복해내는 이런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개인 능력치는 뛰어나다고 보면 돼요. 일간이 정화가 되고 이 일간의 손발이 되고 그 행동력, 표현 능력이 되는 이 기토 식신이 되잖아요. 이건 본인이 되는데, 이 정화 본인과 이 식신을 이 축토에서 인묘를 시키거든요. 인묘라는 건 끄집어 당겨서 숨겨놓고 집어넣고 이렇게 포장해놓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평상시의 성격이나 기본 베이스는 조금 자기가 이제 고요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얌전하게 살아가는 형태를 살아가려고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그런 자극이나 이런 마찰 이런 게 없을 때는 평소에는 고요하고 인정도 많고 조신하게 이렇게 조금 인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기본 성향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여기 지장간을 보면은 이 신금이 이제 편제고 편제가 되고 여기 계수가 이제 편관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자체가 이제 재성으로 관성이 아니라 이 편관을 생하는 거니까 재생살이 되잖아요. 재생살을 하게 되면은 이 좀 통이 커요. 사람 통이 크고 손도 크고 좀 대범하고 이렇게 좀 크고 멋지게 이렇게 가요. 크고 멋지게 좀 삐까번쩍하게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좀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좀 폼 좀 잡을 줄 알고 멋 좀 부릴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면 구기지 않게 뭐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인내심이 있죠. 인내심이 왜 있냐면 이 식신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집어 넣는 거니까 한번 참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참고 하다가 이게 뚜껑 열리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이게 그대로 이제 두드러 패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백호살이 빵 튀어나오는, 백호살의 그런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멋 부리고 폼 좀 잡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게 그 또 이 또 때로는 이게 그 자기를 이렇게 자기 몸을 팍 낮추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특징도 있다 보니까 좀 사람이 그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기가 기어 나와서 이렇게 빳빳이 있을 때는 있고 또 숙여야 될 때는 숙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상황 대처 능력, 그런 융통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식신을 자꾸 이렇게 그 하니까 그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인내심, 그리고 또 겸손함, 그러니까 이 식신을 자꾸 집어 넣는다는 거는 이 혓바닥을 많이 안 턴다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씩 이렇게 줄이려고 하고 또 이 그 행동도 좀 조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형태로 그 자세를 좀 낮추기도 했다가 이렇게 세우기도 했다가 겸손하기도 했다가 또 그 식신이 있기는 또 있고, 그 식신으로 평관을 재산하는 형태니까 또 할 말이 있을 땐 또 할 말도 하고 이렇게 조절을 잘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유능해요, 정축일주 자체가. 그렇지만은 또 이 축이 소거든요. 소 하면은 뭔가 계속 대석임질하고 이런 형태를 많이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거를 좀 생각하고 뒷일을 지나온 일을 생각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약간 뒤끝 이런 게 좀 있는 일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과거의 일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반복하고 이런 형태로 그런 뒤끝이나 약간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게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음간은 또 이게 그 양간은 태지가 그 비인살인데 이 정축 같은 이 음간 같은 경우는요, 음간은 인묘지가 비인살이거든요. 비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은장도 같은 칼도 항상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진짜 미친듯이 달려가서 이렇게 그런 비인이 이제 그 은장도거든요. 은장도. 그러니까 한번 열받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정축일주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비인살도 있다 이렇게. 정축일주들은 그러니까 그 개인 능력치나 직업적으로나 이런 걸로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형태로 많이 가는데, 능력치는 개인 능력치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는데 건강적으로는 많이 불리해요. 이 정축일주들이. 일단 일주가 백호 되면은 이 솔직히 백호를 이 호랑이를 때려 잡는다고 해도 이게 호랑이를 만나면은 순간적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되는 거죠.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에 가다 호랑이 만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질병으로 많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 피 흘리고 죽는다, 총 맞아 죽는다, 칼 맞아 죽는다, 막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 거예요. 급사한다, 막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뭐 전쟁이 없고 뭐 그 치안이 그렇게 심한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급성 질병, 질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난 거죠. 아니면 사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정축일주 같은 경우 건강적으로 이제 사고 수술가 좀 많이 따르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중년이 되기 전에 중년이 가까워질수록 빨리 이제 그런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이제 그 건강보험으로 인해서 돈도 벌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해도 질병이나 그런 암 뭐 이런 게 발생을 해도 그거를 수술로써 이제 생명을 이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암 걸리면 바로 깨기였는데 요즘에는 그걸 바로 이어가니까 수술을 하고 초기에 발생하면. 그래서 중년이 되기 전에 보험 가입을 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 백호살도 있는데 여기 평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별로 좋지 않아. 건강을 가장 그 안 좋게 하는 게 뭐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식신이나 상관을 임묘할 때예요. 임묘할 때인데 벌써 임묘를 하고 있죠, 일지에서. 그리고 이 평간을 만날 때예요. 평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호살.
그리고 양인싸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양인만 빼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일주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많이 불리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 식신이라는 거는 이게 그 밥 숟가락을 의미하거든. 이 식신. 그러니까 내 손발이니까 내가 이 밥을 떠먹고 밥그릇 들고 다니고 뭐 이런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게 불안정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밥을 잘 못 먹을 환경.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건강으로 잘 이어지고 밥을 잘 못 먹고 끈이를 거르게 되면 오래 못 살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요즘에 한 끼 두 끼 먹는데 큰일 났네. 이러다 일찍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건강 쪽으로 많이 불리하고 수명 인자까지 좀 불리한 일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축 일주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그 병이 걸리고 아프더라도 의료 그게 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잘 생명을 이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끊어질 자리에 다시 이어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시간이 1시에서 새벽 1시 30분에서 그 새벽 3시 3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기온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추운 공간이 되고 계절로 본다면 이게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춥고 얼어붙는 공간, 차가운 공간 뭐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정축일주는 그런 냉한 기운 이런 게 좀 강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백호살까지 있는 형태니까 차가우면 이 심장, 그리고 또 백호살 이렇게 되면 혈압 이런 게 좀 많이 약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혈압, 신경질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발생하기 쉬운 거죠. 백호일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 축토는 아까 얼어붙는 거라고 했잖아요. 냉한 거. 그러니까 몸 안에 뭔가가 이렇게 굳거나 뭉치거나 해서 뭔가를 막거나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 형태로 가니까 어떤 종양성 질병이나 바이러스 질병, 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혈, 피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일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냉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축토 이 몸이 냉한 형태로 가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차가움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또 아픔 뭐 이 육체적인 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몸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생리통 뭐 이런 게 이제 심하게 발생을 좀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최대한 좋고, 또 차가운 것을 멀리하고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운을 보게 되면은요, 그 축토에는 이 경금 정제가 임묘를 해요. 정제가 임묘하니까, 정제라는 거는 좀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런 형태의 수입 활동, 환경 이런 거 의미하니까 조금 직장 조직 생활 뭐 이런 거를 많이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편제가 임묘를 하니까 그런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 활동 이런 게 잘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어렵다 이런 형태로 많이 가는 거고, 그런 수입이 잘 안 된다 가는 거고, 뭐 그렇다고 뭐 정축일주가 다 직장 조직 생활을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정축일주는 정제가 임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입 활동이 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형태가 아닌 이 축토 속에 이 신금이 있고, 이 신금이 또 편제가 되고 하니까 이 편제 속성을 많이 따르고요. 또 이 축토는 이 유금이랑 이 삼합을 자꾸 이루려고 하거든요. 유금 편제랑. 이러다 보니까 이 편제 속성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정축일주는. 그래서 이 편제에 대한 그런 갈증, 갈망, 생각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방 먹어보자, 한방 먹자, 한방 대박 나자, 로또 맞아보자, 주식이나 뭐 이런 해가지고 대박 나자, 뭐 땅 사가지고 대박 나자, 뭐 하여튼 좀 대박을 좀 꿈꾸는 형태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조금 수입 환경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보다는 좀 굴곡이 많이 따르게 되는 사업이나 투기, 목돈 형태로 큼지막한 형태로 재물 활동이 잘 따르게 되는 그런 일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특징이, 그런데 이 사준에 뭐 유금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어문대내 이금이 하나 있다 이런 형태로 가면은 그 이제 부모한테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많이 받는 형태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이나 투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유금, 이 정축일 때는 이 유금은 편제가 보통 편제가 아니고 천을기인 편제이기 때문에 이 천을기인이 붙으면은 프리미엄 해가지고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뭐 이게 보통 재물이라면 이게 뭐 1000만원짜리라면 이거 천을기인이 붙으면 1억짜리라고 공 하나가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유금이 있을 경우에는 정축일주는 재물복은 타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유금이 공망이나 원진이 안 맞아야 돼요. 공망이나 원진.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걸 보면은 이게 일간이 이제 또 백호에 놓여 있잖아요. 일간이 백호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 지장간에는 이 개수 편간이 있고, 그리고 자축 합토하잖아요. 자수랑 이렇게 육합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육합은 이 육합하는 글자가 한 30% 정도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항시 이렇게 옆에서 뒤에서 그림자 형태로 나타나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육합할 때. 그래서 이 정축일주는 자꾸 이 백호살과 이 편간의 간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백호살 편관 이렇게 되면은 좀 기본적으로 그 직업적으로 어떻게 풀리냐면은 의료로 많이 풀려요. 의료. 피 보는 직업 분야. 뭔가를 물어 뜯거나 물어 뜯기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의료 의학 쪽으로 많이 가요. 정축일주가. 그리고 또 이게 뭐 사준에 개수 편관이 떠 있거나 뭐 자수 이렇게 있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또 군인 경찰로도 많이 가요. 군인 경찰들 이 편관 속성이 그런 강제성 강압성 그런 직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인 경찰로도 가게 되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가게죠. 직업 분야가. 그리고 이 정화 형태는, 정화는 이게 촛불이나 그 라이트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밤에 그런 그 LED 조명을 켜놓고 이제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면 또 이게 또 레이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뭔가 지지고 뭔가 이으고 땜하고 뭐 이렇게 뭐 가공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정축일주가 어떤 공학, 연구, 개발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 이런 게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 기술이나 엔지니어나 설계자 뭐 이런 형태로도 잘 풀린다는 거죠. 정축일주가. 그리고 그리고 비인살이 있고 하니까 좀 미세하게 섬세하게 뭐 조사를 한다거나 수사한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정밀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미세하게 다루고 컨트롤할 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엔지니어나 그런 섬세함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 그런 직업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야밤에 촛불을 끼고 잠을 안 자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밤이니까 이 촛불을 켜긴 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발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밤이면 사람이 안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축일주 자체가 어떤 종교나 철학 이런 안 보이는 세계에 재능이 좀 타고 나는 거예요. 정축일주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 사준에 이게 지금 일지 자체의 식신, 내가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이 혓바닥에 있는 형태고, 또 사준에 만약에 인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식까지 갖춘 형태가 되니까 교육자, 뭐 이런 상담가, 뭐 이런 지도자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관 같은 경우는 그 고객 손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식신으로 고객 손님을 그 말빨과 그 제스처 행동으로 때려잡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축일주는 이게 이제 또 어떤 말빨을 많이 필요하는 직업이나 그 접객성 이런 거가 의미가 커요. 그래서 말빨을 많이 사용하는 접객성 그런 영업적인 일, 서비스 형태의 직업 이런 형태의 이런 분야로도 능력 발휘를 잘 하는 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 이성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식신이 있는데 일지에 여성한테 이 식신이라는 거는 그 손발이 되고 혀가 되고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기능을 뜻하는데, 여기에 이제 육합으로 자수 편관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이 편관 남자, 여자한테는 편관이 남자가 되니까 이 편관 남자가 뭐 월운이 됐던 그 연운이 됐던 간에 수시로 이게 달라붙는 현상이 잘 하는 형태고, 또 지장간 자체로 이 계수 편관이 있으니까 이게 그 자체적으로 남자 이성이 많이 좀 들러붙는 형태의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이성과의 만남, 관계 발전 이런 게 쉽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성복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 지장간에 지금 그 편제가 이 편관을 재생살하고 있잖아요. 편관을 이제 재생살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제 이 좀 멋부리고 끼부리고 이게 폼 잡는 형태로 나쁜 남자의 형태, 그래서 좀 애인 형태 이런 부분 많지만 또 배우자로 쓰기에 아쉬움이 많은 남자들, 이런 형태로밖에, 나쁜 남자들밖에 좀 많이 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인복은 많지만 배우자 복이 좀 상당히 좀 힘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배우자 역할을 잘해주고 이렇게 배신 배반을 잘 안 때릴 그런 형태의 남자가 이제 잘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런 배우자에 관련한 아쉬움이 좀 따르게 되는 형태의 일주입니다. 정축일주는. 그래서 이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그 대운이나 세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 운에 관련해서. 그래서 대운에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그런 이성운이 크게 이제 좋고 나쁘고 이렇게 좌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이제 결혼해서도 많이 이제 운에 따라서 이게 좋았다 나빴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여성이 지금 벌써 일지에 일음을 갖고 있잖아요.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남자고 음이 여잔데, 이 정축일주는 일지 배우자궁에 지금 그 양을 뜻한, 남자를 뜻한 양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음이 들어와 있는 형태니까 음이 들어와 있는 형태고, 거기에 또 계수 편관이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50점짜리 편관 남자에 또 이렇게 50점짜리 남자에다가 다루기 힘든 형태의 남자가 지금 가정에 들어와 있으면서 또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마음 시리게 만드는 현상을 이제 쉽게 발생시키는 거죠. 그 배우자 남편이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따뜻함, 그런 게 필요해요. 뭔가 그 자기의 그 생각을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남자나 이 뜨거움, 핫플레이스, 현관에 그 조명, 라이트 막 삐까번쩍하는 그런 벌집공을 지금 달아놨잖아요. 불빛 공을 지금 달아놨잖아요. 여기 인공 라이트 정화를 달아놨으니까 뭔가 이게 불빛을 켜놓고 조명 아래서 이렇게 막 좀 새벽 시간에 그렇게 막 그런 열정, 열기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모두 좀 그런 이렇게 화려함, 유흥성, 이렇게 좀 즐기고 놀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남녀 모두 여기 지장간에 편제 아니면 그 편관이니까 이 정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남녀 모두 이 정제와 정관을 계속 갈망하고 원하고 이런 부족함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자꾸 이 집 밖을 내다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남녀 모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 모두 이 정제 정관이 지금 없고 편제 편관만 있으니까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게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기댈 수 있는 집 밖의 정제 정관
이런 다른 이성을 많이 생각하고 찾는 그런 일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남자도 이 식신이 손발이 되거든요. 남자도 이 식신이 손발이 되고 어떤 자기의 그런 성기능 뭐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 이게 유금을 자꾸 이게 합해서 들어오잖아요. 사유축, 그러니까 이 편재잖아요. 즐기고 놀고 이렇게 유흥성 여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 자기가 손발로 해서 이 편재를 이렇게 땡겨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정축일주 자체로.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도 연애 시기에 좀 이성이 부족함 없이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연애할 때는 장점인데, 결혼 후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조금 그걸 안 들키면은 괜찮은데 들키면은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또 이 척토에는 이 편제가 들어와 있고 이 정제가 계속 임묘를 하니까, 이 정제는 배우자를 의미를 하거든요.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얘가 이게 자꾸 들어가서 이 묘동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뭔가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묘동은. 그러니까 자꾸 없어진다 하는 건 이별수를 의미를 하는, 이별수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배우자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일생에 한 번 이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적당히 나돌아다니면서 적당히 즐기고 이제 가정에 좀 시간과 공력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일주가 되는 거죠, 정축일주는. 그 다음에 이제 궁합 같은 경우는 이게 임수가 들어오잖아요, 정임합해서. 그래서 임수가 좋고, 또 이 정축일주는 또 자체적으로 또 정임합도 하잖아요. 이 정임합이 사주에 있으면 뭐다? 이게 그런 그 성관계, 섹스를 의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임합이 그런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약간 그 음란함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그 다음에 병이랑 궁합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 이제 완성이 되면 천간 3기가 되니까 이 병화랑 을목이 있는 상대를 만나면 상당히 좋아요. 인연 자체가 오래가고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육합 관계에 있는 자수랑 그리고 사유축이 좋겠죠. 사유축,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것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중간이랑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런 형태로 일지궁합은 보시면 됩니다.